자, 쿠키부터 한 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실습도 이미 한 내용인데 이거 빨리 보고 쿠키하고 세션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차이점이 있죠. 그거 확인하고요. 소스 코드는 이제 세션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는 다 했기 때문에 소스 코드는 자, 일단 이제 쿠키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정보를 어떻게 읽어내고 삭제하는지. 근데 이 쿠키라는 게 뭔지부터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이제 웹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일단 연결이 된 이후에 사이트를 이용할 때 그 정보들이 중간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접속해서 이제 이용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그 보관하는 그 위치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이제 보관을 한다 하면 이제 쿠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버 쪽에 실제 이제 발생되는 정보를 저장한다 하면 세션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키와 세션은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다.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는 정보다.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되는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키 이거 이제 설명에 자, 쿠키는 세션과 달리 요 상태 정보를 이제 서버 쪽이 아닌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이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션 쪽에도 요거 이제 반대로 설명할 겁니다. 세션은 클라이언트 쪽이 아니고 웹서버에 저장한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쿠키나 세션은 보통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인증을 합니다. 인증 이후에는 어떤 페이지를 접속을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어떤 페이지를 접근을 하더라도 또다시 그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묻지 않고 그냥 보여주죠. 한번 이제 인증을 밟으면,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 이후에는 사이트를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그아웃을 해버리면 자, 특정 이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고요. 권한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페이지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인증을 통해서 어떤 페이지는 보여주고 어떤 페이지는 보여주지 않고 이런 처리를 하게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지만 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 정보와 회원 정보 테이블과 비교를 해서요. 동일한 경우에 이제 정보가 일치하면 정상적인 인증을 밟았다, 인증 처리가 됐다 해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뭐 방문한 사용자가 로그인 인증을 하고 나면은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록한 쿠키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자, 요 쿠키 클라이언트 쪽이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한다 했는데 이 사람은 인증 처리를 밟았다 하는 정보를요, 쿠키 아니면 세션 둘 중에 하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쪽에 이렇게 쿠키 이제 저장하는 것부터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쿠키로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별도의 절차, 여기서 별도의 절차라는 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보는 거, 이거를 이제 계속 물어보면 모든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너무 사용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한번 인증을
거치면 해당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쿠키 정보를 이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된다. 이게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일정 폴더에 자, 정보를 저장하는 게 쿠키다. 예. 그래서 이제 웹 서버 입장에서는 부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게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보안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서버를 접속해서 그 사용하는 그런 그 발생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정보, 뭐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접근하는 뭐 해킹 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쉽게 이 변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상으로 좀 취약하다. 그래서 보안이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기능들은 쿠키가 아니라 세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션은 쿠키보다는 보안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뭐 쿠키 동작인데 클라이언트와 이제 서버가 있으면 지금 이제 쿠키 이제 그 절차입니다. 지금 이제 요 그림은 뭐 세션 뭐 이러고 지금 돼 있는데 요건 실제 이제 쿠키와 세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세션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서버는 요 브라우저 하나하나를 다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로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이 브라우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여기 이제 아이디로 저장을 합니다. 세션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쿠키는 이제 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된 데 있죠. 그래서 쿠키 정보. 그래서 쿠키를 사용하려면 먼저 쿠키를 생성을 하고, 자, 쿠키는 주로 웹 서버 측에서 생성을 해서 생성된 쿠키는 응답. 우리가 리퀘스트. 자, 이거 요청이고요. 리스판스. 리스판스는 요 방향이죠. 이 방향이 아니고 리스판스. 요청과 응답.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는 요청을 하고요. 리퀘스트죠. 서버가 요 리퀘스트를 받아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리스판스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요 쿠키를 생성할 때는 요 리스판스 그래서 응답 객체를 통해서 요 쿠키 쪽 클라이언트 쪽에 쿠키 객체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쿠키 저장 단계에 보면 웹 브라우저는 응답 데이터에 포함된 쿠키를 쿠키 저장소에 보관한다. 쿠키 저장소가 여기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 쪽에 쿠키 저장소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쿠키는 종류에 따라서 메모리나 파일에 저장이 되고요. 자, 쿠키 전송 단계. 자, 웹 브라우저는 한 번에 저장된 쿠키를 요청이 있을 때마다 웹 서버에 전송을 하고,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가 전송한 쿠키를 사용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자,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된 쿠키를요, 웹 서버가 사용을 하겠다. 웹 서버에 JSP 페이지가 있고요. JSP 페이지에서 요 쿠키를 사용할 때는 요 요청, 리퀘스트 객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쿠키 클래스의 메소드들입니다. 메소드들이고요. 자, 그리고 쿠키와 세션의 비교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쿠키와 세션 저장 형식은 쿠키는 텍스트 형식이고 세션은 오브젝트 형식으로 저장한다. 저장되는 장소는 쿠키는 클라이언트,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된다. 그리고 세션 아이디만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 시점, 쿠키 저장 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세션은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리소스 부분 보면 클라이언트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요 세션은 서버 쪽 리소스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이고 세션은 서버 쪽이네, 그죠?
자, 보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므로 쿠키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안하고 관련돼서 자, 좀 중요한 내용이다 하면 세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키 사용할 때 자, 요 생성자고요. 밑에 바로 볼게요. 밑에 new 쿠키 해서요. 요게 쿠키 변수. 변수고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쿠키 값입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첫 번째 값은 쿠키 변수 값. 그래서 요 변수 쿠키 변수의 값을 담아서 클라이언트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쿠키 객체를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쿠키 생성자 사용해서 new 쿠키 자 멤버 아이디라는 쿠키 변수에 자 어드민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겠다 하는 자 변수 이름과 실제 값을 쿠키 객체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부분은 요 리스판스 객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리스판스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하는 걸 리스판스라고 그러죠. 리스판스 객체에 add 쿠키 하는데 여기에 위에서 만든 쿠키 객체를 던져 주시면 요 쿠키 객체가 클라이언트의 저장소 쿠키 저장소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객체를 쿠키 객체를 만들어서 add 쿠키 해서 던져 주면 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스고요. 요거는 이제 어제 다 실습해 봤던 내용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서밋 했을 때 요 쿠키 01 홈페이지에서 쿠키 01 프로세스 JSP 페이지로 값을 전달을 하고요. 값을 받은 요 프로세스 쿠키 01 언더버 프로세스 페이지에서는 자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자바 변수에다가 일단은 저장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입력된 아이디와 패스를 저장하고요. if 조건문으로 자 id user id equals admin 자 요 id가 어드민이라는 문자 열과 같으냐 자 user id 객체에 스트링 객체죠. 문자열이 어드민과 같으냐 그런 뜻이죠. user underbar pass pw 위에 변수 있죠. 여기 저장된 값이 자 문자열 234와 같으냐 패스워드죠. 자 id는 어드민과 같은지 비교를 하고요. 패스워드는 1234와 같은지 equals 메소상에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요 이제 일치하는지 AND 연산자 사용해서 일치하면 쿠키 객체를 만들고 response.add 쿠키에서 쿠키 객체를 저장을 합니다.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둘 중에 하나가 틀리게 되면 쿠키 생성이 실패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쿠키 만들 때 이렇게 new 쿠키 자 쿠키 변수 쿠키 값 자 new 쿠키 쿠키 변수 쿠키 값 쿠키 변수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 자 요런 이제 쿠키 변수에다가 뒤에 요 실제 이제 그 문자열이 아니라 실제 이 유저 아이디에 있는 값을 저장하겠다 뜻이고요. 유저 패스워드 안에 저장된 값을 저장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쿠키 객체를 만들어서 리스판스 객체에 add 쿠키 메소드에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 요 내용이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난 후에 자 쿠키 생성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이디로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자, 요 화면이 나오면 쿠키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자 됐다는 거죠. 쿠키 저장이 완료됐을 때는 쿠키 생성이 자 성공했습니다. 문자열과 어드민님 환영합니다. 요 어드민은 앞에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값입니다. 그래서 쿠키 객체를 생성을 하고 요 생성자 사용해서 객체 생성할 때는 쿠키 변수 이름과 그다음에 쿠키 값이죠 값 저장할 값을 객체를 만들어서
리스판스 객체 add 쿠키 상에서 저장을 합니다. 예. 만들고 저장하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저장한 쿠키 값을 읽어내는 소스도 필요하겠죠. 예. 읽어내는 거. 자, 읽어낼 때는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고요. 리퀘스트 객체의 getCookies 메소드를 사용해서 쿠키 값을 읽어냅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낼 때는 request.getCookies 하시면 되고요. 자, 요 return은 타입을 보면 쿠키 배열입니다. 예. 그래서 쿠키 변수를 자, 여러 개 자, 저장을 이제 했을 경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쿠키 객체들이 다 이렇게 리턴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1차원 배열이죠. 예. 쿠키 타입의 자, 1차원 배열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쿠키스라는 요게 이제 배열 이름이겠죠. 예. 그래서 요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든 쿠키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배열에 있는 쿠키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배열로 다 쿠키 객체를 가져왔어요. 그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겁니다. 자, 1번 자, 쿠키 객체를 배열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쿠키 객체의 getName과 getValue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객체 뒤에 우리가 점해서 메소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메소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쿠키 객체, 특히 이제 쿠키 객체에 쓸 수 있는 메소드가 getName과 getValue라는 것이 있는데 getName은 쿠키 변수명, 예, 변수명을 리턴하고요. 자, getValue는 쿠키 값, 자, 쿠키 변수명과 값은 한 쌍이죠. 변수명을 리턴할 때는 getName 메소드, 쿠키의 값을, 쿠키 객체의 값을 문자열로 리턴할 때는 getValue, 쿠키 객체의 변수 이름을 스트링으로 리턴할 때는 getName. 이렇게 getName과 getValue입니다. name과 value, 그죠? 예. 그러면 요 코드를 자, 포문을 자, 사용해서 일단 쿠키스는 배열이죠. 참 여기에 쿠키 객체가 들어 있습니다. 자, cookies.length에서 쿠키 객체 개수만큼 포문을 돌리는데 쿠키 객체가 쿠키스 배열의 0번 방부터 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쿠키스의 i번째 방 getName 해서 쿠키 객체의 이름, 변수명, 그 다음에 자, 문자열 연결해서요. 그 콜론으로 중간 이제 구분을 좀 해주고 쿠키스 i 자, 처음에 영문이겠죠. 영문방에 getValue에서 쿠키 변수의 쿠키 객체의 자, 변수명 그리고 그 다음에 쿠키 객체의 자, 값을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둘 다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문자를 연결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포문을 이렇게 돌리면 쿠키스 배열에 있는 쿠키 객체 개수만큼 쿠키 객체점 getName에서 쿠키 변수 이름 다음에 쿠키 객체점 쿠키 value getValue 해서 쿠키가 가지고 있는 값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다 목록을 출력합니다. 그럼 이제 저장하는 부분 끝났죠, 그죠? 저장 쿠키를 객체를 생성을 하고 쿠키를 저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쿠키 저장되어 있는 쿠키를 불러오는 거. 불러와서 쿠키 객체의 이 변수 이름과 값을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러들인 변수와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 조건문 같은 거 사용해서 프로그램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좀 다 사용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건데 일단은 그 앞에서 자, 쿠키 자, 이렇게 자, 쿠키스 랭스에서 쿠키스 배열 안에 있는 쿠키 객체 개수를 출력하고요. 그
배열 안에 있는 쿠키 객체의 개수만큼 폼으로 돌리면서 쿠키 객체의 get name, 쿠키 객체의 get value 메소드상에서 쿠키 변수명과 값을 차례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 사용한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쿠키 이제 필요 없으면 삭제하실 수가 있는데, 삭제는 쿠키 객체의 set max ag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자 0이라는 값을요, set max age에 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요 max age가 쿠키를 어느 시간만큼 보관을 하겠느냐 시간값을 원래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0을 주게 되면 이 0이라는 값을 세팅하게 되면 지워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 형식 보시면 자 void return time void고요. set max age에 인티저 값을 age라고 넣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 생명이죠. 그 얼만큼 이제 이 쿠키를 그 유지할 것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값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에 자 new 쿠키 해서 자 member id라는 쿠키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둠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쿠키 객체를 만들고 쿠키.set max age 0 하면 요 0이라는 게 자 기존에 member id라는 쿠키가 있으면 그 쿠키 이제 덮어쓰기를 하는데, 맥스 에이지를 0으로 줘버리면 기존에 있는 쿠키를 삭제를 해버린다. 자 쿠키 삭제를 해버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set max age에서 값만 세팅하고요. 실제 클라이언트 쪽에 이 값을 덮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 값을 덮어쓰기 해야 쿠키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response.add 쿠키에서 여기서 이제 객체를 만들고 set max age 해서 값을 0을 준 이 쿠키 객체를 그대로 이렇게 던져주고 response.add 쿠키 하면 자 쿠키가 기존에 있는 쿠키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request.get cookies 해서 요게 이제 저장된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쿠키를 1차원 배열로 쿠키 타입 1차원 배열로 배열로 이렇게 저장하는 거고요. 이렇게 쿠키 목록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다 지우는 거죠. 보시면 쿠키스의 아예 번째 방 객체에 set 다 객체입니다. 쿠키 객체고요. set max age를 0으로 다 주죠. 그래서 영문방에 있는 쿠키 객체부터 마지막 쿠키 객체까지 다 max age 값을 set max age 사용해서 다 0으로 줍니다. 그래서 다 0으로 세팅한 다음에 response.add 쿠키에서 요 배열을 자 쿠키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이렇게 add 쿠키 해버리면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된 모든 여기에 해당하는 맥스 에이지가 0에 해당하는 모든 쿠키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만든 요거는 이제 쿠키 03이고요. 앞에서 만든 쿠키 02.jsp를 response.sendRedirect 메소드상에서 sendRedirect 해서 요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요거는 이동할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sendRedirect. 그래서 현재 페이지 03페이지에서 처리가 다 끝나면 02페이지로 가서 목록 출력하는 페이지였습니다. 그죠? 자, 세션 이게 이제 설명이고요. 쿠키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션 바로 이어서 세션도 그 설명을 이미 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못 들으셨거나 설명하실 때 설명 드릴 때 자세하게 또 이해가 좀 안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세션은 쿠키의 반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간의 상태를 질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는 쿠키 설명할 때 똑같은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설명이에요. 뭐
웹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나 주문 처리와 같은 회원 정용 페이지의 경우에 로그인 인증을 통해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페이지에 갔다가 돌아와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회원 정용 페이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처리를 하려면 쿠키나 세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특정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처리들도 쿠키나 세션 가지고 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권한하고 관련된 거는 보통 세션을 이용을 합니다. 이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션 저장소가 있습니다. 서버 쪽에. 그래서 쿠키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는 쿠키는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서버 쪽에 이 세션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웹 서버에서만 이 서버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뭐에 비해서 쿠키에 비해서 세션이 이 보안 유지에 더 유리하고 더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쿠키 설명드렸는데 세션도 마찬가지로 세션 정보를 생성을 하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읽어오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이런 이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션 오직 웹 서버에 존재하는 객체로 요 웹 서버 쪽에 세션이 존재한다. 웹 브라우저마다 하나씩 존재하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요. 이게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면 브라우저당 하나의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브라우저당. 그래서 서버에 동시에 여러 접속자가 접속을 하는데 그 접속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여러 접속되어 있는 브라우저에서 발생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당 하나로 이렇게 별도로 이제 세션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 웹 브라우저마다 하나씩 존재한다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 서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를 구분하는 단위도 된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여기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가 닫는다는 얘기는 실행 종료 X 버튼 눌러서 브라우저를 종료를 시키면 종료할 때 요 서버 상의 요 세션도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웹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사용자 정보가 웹서버에 보관되어서 정보를 잃지 않지만 요 웹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를 종료시키면 이 서버에 생성된 요 브라우저당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했죠. 1:1 대응인 세션도 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션 객차 내장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요 getter, is new도 있고 그죠? remove attribute, set attribute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set attribute가 세션 속성 이름과 값을 할당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고요. remove attribute는 세션 속성 이름이 네임인 속성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유지 시간을 줄 수 있는데 set max inactive 인터벌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세션이 어느 정도 유지돼 쿠키도 실제 set max ag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떤 시간값을 주죠. 그런 것처럼 쿠키도 set max inactive 인터벌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세션 유지 시간 값을 초 단위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보면 invalidate라는 요 메소드는 서버에 저장된 세션을 다 지워버려라, 모두 다 지워버려라 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자, 위쪽에 이런 이제 getter들은 값을 가져오는 거죠. get attribute, 예, string nam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 세션 속성 이름, 여기 이제 속성 이름을, 그러니까 세션 변수명을 주면 값을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져온다, 그런 뜻이고요. 세션 변수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요 get attribute names 해서 열거형으로 이 세션 속성 이름들을, 예, 열거형으로 리턴 받아서 목록을,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 creation time, 그래서 로그라고 있는데, 세션이 생성된 시간, 자, 요 시간 값은 타임 스탬프 값으로 출력이 되는데, 밀리세컨드 단위고요. 1970년 1월 1일 0시 0초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경과한 시간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예, 반환합니다. 그래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반환을 하고요. get id는, 예, 브라우저가 접속하면 서버에 세션이 이제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세션에 할당된 고유 id를 스트링으로 반환해 준다. 그 다음에 access time, 자, get last access time이죠. 마지막으로 접근한 세션, 자, 요 리퀘스트를 보낸 시간을 반환한다. 세션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으로, 예, 리퀘스트 보낸 시간을 반환한다. 예. create time은, 예, 생성된 세션이 생성된 시간, 그죠? max inactive interval도 이제 요 get 사용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기본 값은 1800초입니다. 30분. 그래서 해당 세션을 유지하기 위한 세션 유지 시간, 우리 값을 주지 않으면 기본 30분 세션을 유지한다, 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임의로, 예, 세션 유지 시간을 바꾸려면 set max inactive interval, 예, 이 메소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불리언 값은 is new가 있는데, 예, true false죠. 예. 해당 세션의 이제 생성 여부를 반환하는데, 처음 생성된 세션을 이제 일때는 true, 처음 생성된 세션만 이제 true고요. 반환하고 이전에 생성된 세션이면, 예,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자, 이런 이제 메소드들이, 예, 세션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제 세션 생성하는 방법은 set attribute 메소드 쓰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set attribu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앞에 있는 게, 예, 세션의, 예, 변수 이름, 속성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값입니다. 값. 예, 여기 이제 이름, 세션의 이름, 세션의 값, 예,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다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보시면 멤버 아이디라는 세션 변수에다가 어둠이라는 값을 저장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et attribute. 자, 이때 그 두 번째 이렇게 매개 변수에 보면 오브젝트 타입이죠, 타입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 타입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int 더블 캐릭터 기본 타입, 예, 기본 타입은 사용할 수가 없다, 세션의 값으로. 그 다음 이제 소스 부분입니다. 예, 소스 부분은 앞에서 홈페이지 만들었던 부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서요, 서밋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자, 세션 01 JSP니까, 예, 액션은 세션 01 언더바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실습 안 했습니다. 예, 실습 안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쿠키 소스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실습해 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건데, 일단은 세션은 실습 오늘 하기 때문에 쿠키하고 거의 뭐, 예, 똑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방향만, 예, 서버 쪽에 저장되는 쿠키, 세션,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는 건 쿠키, 예,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서브밋 버튼 눌렀을 때, 예, 자,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요 세션 01 프로세스 JSP 쪽으로, 예, 전달을 합니다. 요 값을 어드민 걸 2, 3, 4.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요 세션 01 프로세스에서, 예,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교하는 거는 똑같고요. 쿠키 할 때나 아이디 값 폼에서 받고요.
패스워드 값 폼에서 받아서 여기 문자열로 지정한 자 아이디가 어드민하고 같으냐, 패스워드가 12345와 같으냐, 엔드 연산했죠. 예,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동일하면 세션 객체 생성해서 세션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세션 요게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면 out.println에서 세션 설정이 실패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동일하면 session.set attribute 사용해서 세션 객체 여기 이제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ssion.set attribute 예, user pw 예, user pw 예. 그 뒤에 있는 거 요거는 예, 여기 있는 예, 자바 변수죠. 딴 표가 없습니다. 그죠? 자바 변수 값을 예, 쿠키 변수 요 큐 변수가 가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서버에 저장할 때 유저 아이디와 pw가 예, 저장이 됩니다. 세션으로. 예. 그래서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예, 유저 아이디가 뭐 아까 어드민이었죠. 어드민 저장이 될 거고 유저 예, pw 예, 값으로는 1234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세션이 저장이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세션 설정이 성공했습니다. 어드민 환영합니다. 돼 있지만 만약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틀리면 예, 세션 설정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죠. 자, 그럼 이제 세션이 서버에 저장되는 그 코드를 보셨는데 자, 이미 저장된 세션 값을요 예, JSP 페이지에서 이용하고 싶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메소드가 get attribute입니다. 자, get attribute 사용해서 이 변수 여기 이제 변수명을 넣는 거죠. 예. 세션 변수명을 넣고요. 리턴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 예, 요 놈이죠. 예. 그래서 네임은 세션에 저장된 세션 속성 이름이다. 그래서 헤더 속성 이름이 없는 경우 널로 반응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보면 session.get attribute 해서 멤버 아이디, 예, 멤버 아이디가 세션 변수명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장되어 있는 세션 변수 넘버 아이디 값을 예, 읽어서 자, 요 바로 id라는 변수에 문자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멤버 아이디 예, 쿠키 변수죠. 쿠키 변수 값을 읽으면 리턴 되는 것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읽어서 넣어서 활용을 하기가 힘들죠. 예,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주고 예,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자, 스트링 타입의 유저 아이디와 스트링 타입의 유저 pw 자, 선언을 해주는데 자,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해주고요. session.get attribute user id session.get attribute user id 자, 이렇게 예, 폼 페이지에서 전달받은 예, 자, 세션 값을 예, 폼 페이지에서 전달받은 값을요. 예. 홈페이지에서 전달받은 앞에서 예, 요 코드죠. 예. 받은 값으로 이렇게 세션을 만들었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한 값을 예, 저장된 세션 값을 출력을 할 때는 예, 이렇게 이제 session.get attribute를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션 변수 이게 변수를 넣으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리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원래의 이 멤버 아이디가 가지고 있던 자료형 예, 스트링형으로 변환을 해서 예, 아이디에다가 넣어준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보게 되면 예, 스트링 타입의 유저 아이디와 스트링 타입의 유저 pw에
자, session.get attribute. 예, 세션 값을 읽어와서 저장하죠.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해서. 그죠? session.get attribute. 유저 패스워드. 자, 이것도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저 패스워드라는 자, 그 이름으로 해서 그 get attribute 하기 때문에 쿠키 값을 읽어내겠죠. 읽어내서 스트링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때 캐스팅을 하죠. 스트링 타입으로. 그런 다음에 유저 및 언더바 아이디와 유저바 언더바 pw에 있는 값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요. 더 있습니다. 나중 세션이라고 했어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세션 정보를요, 하나만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enumeration 타입, enum 타입, 열거형 타입입니다. session.get attribute names 해서 요 enum의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 while문상에서 enums에 has more elements 하게 되면 그 enum 변수에 한 20명 그 enum이라는 그 열거형이죠. 자료형에 요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20명이란다. 요소가 그 이제 10개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여기 이제 출력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session.get attribute name 했을 때 여기 이제 오는 게 뭐냐면 session 변수 명입니다. 세션 변수명 스트링 타입이겠죠. 명이 enumeration 타입 객체로 이렇게 그 요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장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while문을 돌리는데 enum.next element 하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세션 변수명을 하나 꺼내서요. next element 그래서 to string 있죠. 그러면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출력을 해주면 name에는 세션 변수 이름이 문자열로 저장되고요. session.get attribute name.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name이라는 변수를 어디에 활용했냐면 바로 아래에서 활용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션 변수명이죠. 세션 변수 명이죠. 세션 변수명을 가지고 세션 변수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ssion.get attribute 세션 변수명 속성 이름 주고 to string 하게 되면 값을 가져와서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그 반환된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스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링 타입의 name과 value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session.get attribute names에서 그러니까 세션 값을 다 가져올 때는 일단은 그 저장된 세션 내 이름들을 목록으로 목록을 가져오는데 세션 변수 이름이죠. 세션 변수 명을 목록으로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돌려서 이 세션 변수 명으로 세션 변수 값, 그러니까 세션 변수 명과 값은 한 쌍이잖아요, 그죠? 쿠키 명, 쿠키 값, 세션 명, 세션 값 이렇게 한 쌍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을 돌려서 여기서 이제 has more elements 해서 true가 되면 next element 해서 여기 이제 세션 변수 이름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값이 value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션 변수 이름과 세션 변수 값을요 차례대로 while문 돌면서 요 안에 드는 요소 개수만큼 세션 그 변수명 개수만큼 while문을 돌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 세션을 이제 삭제하는 방법인데 삭제할 때는요 세션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가 따로 있습니다. remove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션 객체에 내장 객체에 session.remove attribute
해서 요 뒤에 다운표 안에 큰 다운표 안에 자 여기 이제 이제 들어오는 게 세션 변수 이름, 색상 속성 이름. 여기서는 이제 속성 이름 이렇게 있는데 변수나 속성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세션 변수 이름, 속성 이름을 지정해 주면 이 세션을 삭제해 줍니다. 그래서 remove attribute 사용해서 세션은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세션 변수를 10개를 저장했는데 그 10개를 다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씩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죠. 10개 정도면. 그런데 한 30개, 40개 정도 된다.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 40개 되는 세션 변수를 하나씩 이렇게 소스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하나의 어떤 세션을 삭제할 때는 그냥 세션.remove 애트리뷰트에서 세션 변수 하나 주시면 요 하나 삭제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예제 보시면은 삭제 전이고 삭제 후입니다. 세션이 이미 이제 저장되어 있고요. 앞에 예제에서.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세션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session.get attribute에서 세션 변수 주면 요 세션 값을 리턴을 하는데 이 세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원 자료형으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쿠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그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를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저장된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잘 출력이 되죠. 근데 이제 요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 중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지웁니다. 어떻게 주냐면 session.remove attribute에서 유저 아이디. 그러면 여기 있는 유저 아이디 요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 문장을 삭제 문장을 실행한 후에 다시 위에 있는 똑같은 소스를 한 번 더 실행합니다. 그래서 get attribute user id 했는데 값이 없을 경우에는 요 user id라는 게 위에 이미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요 변수에는 null 값이 전달이 됩니다.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안 지웠죠. 그래서 요 스트링으로 캐스트링에서 저장해서 출력을 하면 user id는 null 값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삭제하는 자, 세션은 이제 삭제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또 어떻게 삭제를 했냐면 자, 요 이제 소스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변수 선언해 주고요. 스트링 타입으로 enumeration 자, 열거형이죠. session.get attribute names 하면 이 세션 변수명이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 목록에 있는 것을 하나씩 세션 이름을 끄집어내서 session.get attribute 요 메소드에 집어넣으면 세션 값이 리턴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캐스팅 하는 게 아니라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밸류 값을 반환받습니다. 앞에는 캐스팅을 했고요. 요거는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자열로 출력된 것을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요 방식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요 밸류 값을 캐스팅을 하느냐, 그러면 toString 문자열로 가져오느냐, 요게 좀 달랐습니다. 소스가 다르고요. while문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유저 패스워드와 유저 아이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 i 값을 앞에 번호로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삭제하는 부분은 session.remove attribute에서 유저 아이디 세션 변수를 지워라. 지우고 나서 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세션 자, 변수 하나를 유저 아이디 변수를 지우고 나서 또 똑같은 소스입니다. 재활용하는 겁니다. session.get attribute names. 그래서 enum 타입으로 enumeration 타입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객체가 넘어오면 has more element 에서 요소가 있는지, 요소가 있으면은 while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자, 요소가 있을 경우에 하나 끄집어내는 거는 next element로 끄집어내죠. 여기서도 이제 cast 연산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끄집어낸 오브젝트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자열로 출력된 값을 name에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session.getAttribute_name toString 그래서 value 값을, 그래서 요 name은 변수고요, set은 변수고요. 이 변수를 이렇게 getAttribute 메소드에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는데, 값도 마찬가지로 toString 사용해서 이렇게 value의 값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할 때는 문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name 값과 value 값을 출력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준 세션 변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건 내가 한꺼번에 다 주고 싶어요. 한꺼번에 다 주고 싶다 하면, 자, 요 invalidate이라는 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션 저장되어 있는 모든 세션 변수를 다 삭제하겠다. 여기서 모든 거 다 모두 다 삭제하는 거죠. 모든 세션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invalidate이라는 메소드를 session.invalidat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턴 값은 없어요. 보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제에서 보면 요거는 앞에서 똑같은 거고요. 기존에 이제 세션 변수 저장되어 있고요. 세션 아이디를 사용해서 세션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해서 결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문에서 자 request 자 우리 항상 요거 request response 나오면요, 클라이언트와 자 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요청을 하고요, 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요청은 리퀘스트고요, 응답은 리스판스죠. 리스판스 객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request.is resulted session id valid라고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 리퀘스트 자 클라이언트에 실제 이제 그 세션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세션이 이제 살아 있으면 요 아이디, 그러니까 is requested session id valid 요 값이 이제 true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세션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이게 이제 false 값을 가지면 세션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값을 다 출력하고 session.invalidate 해서 요 세션 값을 다 이제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자, 세션이 유효합니다라는 세션이 지금 있다는 거고요. 요렇게 하고 뒤에 이제 다시 똑같은 소스입니다. 자, request.is requested session invalidate. session invalidate. session id valid입니다. 요 invalidate는 모두 다 삭제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session id valid라는 메소드입니다. 유효한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코드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밑에. 그래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 session. invalidate라 해서 모든 세션을 다 삭제를 해버리면 세션이 없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띄우는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션을 어느 정도 유지할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 세션 정보를 유지하겠느냐 하는 건데, 자, 웹브라우저에 마지막 접근한 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에 다시 웹브라우저에 접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션이 종료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효 시간이라는 걸 이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 세션 내전 객체의 set max 요거는 이제 inactive interval입니다. 자, set max inactive interval. 예, 단어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정수값을 주는데 요 이렇게 자, 초 단위로 예, 값을 주면 요게 이제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이겠죠. 예. 60초 곱하기 60 하게 되면 자, 3600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예제에 보면 세션에서 get max 요거 이제 아까 set도 있고요. set도 있고 get도 있습니다. get 사용해서 max inactive interval 값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면 초로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제 분으로 환산해서요. 가져와서 출력해 보면 30분이 나옵니다. 기본 세팅 값이 30분이에요. 디폴트가. 30분이는데 내가 이 시간을 조금 늘려주고 싶다. 세션을 유지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싶다. 그러면 넣을 때는 이제 초로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자, 60분이기 때문에 60분 1시간이죠. 60분을 초로 환산을 넣으면 60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600 대신에 이렇게 수식을 넣으셔. 산술 연산자 사용해서 이렇게 산술식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set 여기서는 이제 get이고 그죠? 예. 밑에서는 이제 set입니다. 여기 이제 값을 1시간으로 60분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하고 자, session.get set 한 다음에 다시 get으로 읽어 오는 거죠. get에서 나누기 60에서 분으로 환산해서 타임에 넣어서 다시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60분으로 잘 세팅이 됐는지 세션 이후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세션 아이디와 웹사이트에서 유지한 시간을 출력해 보자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제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세션 아이디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세션 아이디. 그래서 각각 이제 접속된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세션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요 아이디 값은 세션은 객체 get id 메소드 사용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요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해서 그게 머문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last time과 start time을 뽑아내서 이렇게 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last time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근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션 접근한 시간. 그래서 get last accessed time 해서 마지막으로 자, 접근한 요청 시간, 세션 요청 시간. 그 다음에 세션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간, get creation time이라고 있죠. 시간을 요 스타트에 넣고요. 그래서 last에서 start 를 빼서 요 차를 계산해서 used time 요 유지한 시간을 요 사이트 접속에서 유지한 시간을 계산을 해냅니다. 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예제 설명은 다 들었고요. 뒤에 쇼핑몰 쪽은 따로 요거는 쇼핑몰끼리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쪽에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